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커피 머신 앞으로 달려가는 분들 많습니다. 카페인의 힘을 빌려 억지로 뇌에 시동을 거는 그 간절함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커피를 마셨는데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가슴만 두근거리며 집중력은 10분도 못 가 바닥나는 그런 날 있지 않으셨나요? 뇌과학의 시선으로 보면 그때 여러분의 뇌는 카페인을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제대로 쉬게 해달라는 비명이자 밀려있는 회복을 처리해달라는 뇌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침 커피는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우리 뇌가 선택한 가장 처절한 응급 버튼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커피를 끊으라는 뻔한 소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카페인을 죄인 취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의 뇌가 매일 아침 이 응급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수면의 설계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 잘 자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감정, 인간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회복시키는 뇌 리셋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그 변화를 돕는 뇌과학자 조용상입니다. 여러분, 카페인은 잠을 깨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카페인의 진짜 정체는 졸음 알림을 잠시 가려두는 무음 버튼입니다. 우리가 알림창만 닫는다고 해서 컴퓨터의 시스템 오류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카페인 효과가 끝나는 순간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엄청난 양의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커피 마시고 몇 시간 뒤에 찾아오는 카페인 크래쉬입니다. 결국 더 강력한 각성을 위해 더 많은 커피를 찾게 되고 밤잠은 더 얕아지는 피로의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커피를 줄이자는 막연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은 당신의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잠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는 깨어있을 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아주 고요해집니다.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뇌파의 활동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죠.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뇌 속 노폐물 청소입니다. 마치 낮 동안 복잡했던 도시의 전광판이 꺼지고 차량 통행이 멈춘 뒤에야 청소차들이 들어와 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비렘 수면이라 불리는 이 깊은 잠의 시간 동안 뇌는 낮에 쌓인 치명적인 노폐물들을 씻어내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이 정화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면을 결정하는 첫 번째 힘은 수면 압력, 프로세스 S라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모래시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을 뜨고 활동하는 순간부터 아데노신이라는 모래알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죠. 밤이 돼서 모래가 가득 차면 뇌의 수용체와 결합하며 우리에게 이제 그만 쉬어야 해 라고 묵직한 졸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이 모래시계는 다시 거꾸로 뒤집혀서 아데노신을 비워내고 아침이 되면 깨끗하게 리셋됩니다. 주말에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 바로 밤에 써야 할 모래를 낮에 미리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바로 이 모래시계의 구멍을 잠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붙어야 졸음이 오는데 카페인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카페인이 구멍을 막고 있는 동안에도 모래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러다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둑이 터지듯 엄청난 양의 모래가 쏟아져 들어오죠. 뇌는 이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외부 자극에 의존하는 상태를 정상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커피를 못 끊는 게 아닙니다. 뇌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짜 리셋의 시스템이 중독된 겁니다. 두 번째 힘은 생체시계, 프로세스 C입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마스터 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계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 매일 약 20분에서 50분 정도 더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조금씩 느려지는 이 시계를 다시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의 잠은 매일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시계를 0점으로 맞추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햇빛이 망막을 통과해서 우리 뇌의 생체시계 역할을 하는 시교차 상하계라는 부위에 도달하는 순간, 자, 지금부터 하루 시작이야 라는 신호가 떨어집니다. 수면제보다 아침 햇빛 30분이 불면증 치료에 더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잠은 우연히 드는 게 아닙니다. 모래시계가 가득 차고 마스터 시계가 지금 자도 돼 라고 허락할 때 비로소 잠의 문이 열립니다. 이 두 시계가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야 우리는 비로소 깊은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정교한 시스템이 무너진 채 수면 부족이 계속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좀 피곤하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냉정한 기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65세 미만 성인이라면 하루 최소 7시간, 65세 이상은 6시간의 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시간 미만으로 자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건 외모와 면역력입니다. 일주일 동안 5시간 미만으로 자고 예방접종을 했더니 항체 형성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방어선은 사실상 해제됩니다. 피부는 또 어떤가요? 비싼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단 하루만 못 자도 수분량과 탄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충분히 잔 사람과 5시간 미만으로 잔 사람의 인터뷰 영상을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가를 물었더니 수면 부족 그룹에게는 왠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외로워 보인다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피곤해서 예민해지면 세상도 나를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여러분의 인간관계까지 멍들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현실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항상 해석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뇌의 해석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기웁니다. 어제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동료의 한마디가 가시돋친 비난으로 들리고 사소한 업무 실수가 인생의 실패처럼 크게 다가옵니다. 삶이 유독 힘들고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졸린 상태가 아닙니다. 내 몸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고립시키며 세상을 뒤틀어보게 만드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망가진 시스템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상에 불면증을 완벽히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수면제는 잠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뇌를 기절에 가까운 가사 상태로 만드는 것 뿐이죠. 약에 의존할수록 우리 뇌는 스스로 잠드는 법을 잊어버리고 더 예민해집니다. 과학이 증명한 유일한 치료법은 CBTI라는 즉 잠을 다시 배우는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 입력해야 할 리셋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여러분의 생체 시계는 스마트폰 알람이 아니라 빛으로 맞춰집니다. 잠이 안 올 때 약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게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눈 안쪽에 생체 리듬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뇌는 밤이 돼도 잠의 문을 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일단 밖에 나가서 30분만 햇빛을 뇌에 먹여주세요. 그것이 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주말에 몰아자는 잠은 보약이 아니라 뇌에 시차 부적응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늦잠을 자면 뇌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에 갔다고 착각합니다. 월요병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주말 사이 뒤틀린 생체 시계가 보내는 비명입니다. 세 번째는 술과 커피라는 가짜 친구를 끊어내는 겁니다. 술 한잔하면 잠 잘 온다고요? 알코올은 우리를 빨리 잠재울지는 몰라도 밤새 잠을 조각조각 내뜨리는 잔혹한 방해자입니다. 카페인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데노신 자리를 뺏어서 뇌를 속입니다. 그래서 잠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 두 가지만큼은 단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빛의 통제입니다.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만 분비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까지 보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이 멜라토닌 분비를 절반 이하로 억제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건 우리 뇌에게 지금 대낮이니까 잠들지 마!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조도도 낮추고 뇌가 밤을 맞이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전략은 CBTI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강력하다고 되어 있는 자극 조절 치료법입니다. 우리 뇌는 특정 공간과 특정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기억하는 학습의 천재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침대가 영화관도 되고 카페도 되고 심지어 고민을 상담하는 상담소도 되지 않았나요? 제 학생들도 보면은 침대에서 과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만능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뇌가 침대는 끼어있는 곳 혹은 침대는 걱정하는 곳이라고 학습하는 순간 불면증은 고착화됩니다. 오늘부터 이 공식을 머릿속에 박아넣어야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자,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세요. 새벽에 중간에 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시지? 이제 자면 몇 시간이나 남았지? 라고 확인하는 순간 우리 뇌는 시간을 계산하며 각성 모드로 돌입하고 불안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침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잠도 안 오는데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건 뇌에게 침대는 괴로운 곳이라고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지루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다가 정말로 졸음이 밀려올 때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뇌가 침대에 닿는 순간 아, 여기는 잠만 자는 곳이지 라고 즉각 반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잠들게 할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주하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끈질기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 마음에 걸리는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사소한 상처들, 이 감정의 잔향은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는 순간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밤에도 우리가 다음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잠든 그 순간조차 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커피부터 찾게 되는 날이 반복된다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젯밤 뇌의 회복 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간절한 신호일 뿐입니다. 커피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커피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었다면 우리 뇌가 잠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잠시 잃어버린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낮에 더 잘 버티는 방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낮이 아니라 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잠은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기다려온 내 마음에게 잠이라는 첫 번째 배려를 선물해보세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찾는 여러분의 손길이 오늘보다 조금은 덜 절박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제 역할을 다시 시작했다는 기분 좋은 신호일 겁니다. 밤이 달라지면 내일의 여러분도 달라집니다. 뇌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자 조용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